신점하고 사주풀이하고를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은 전화 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신점이죠? 라고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면 사주풀이는 철학이에요, 철학. 우리가 철학이면 통계학, 책에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뭐 시간 넣어서 다 생년월일 넣어서 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철학은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. 그 시간에 따라서 점사가 바뀌어요. 근데 신점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여 오는 분들마다 뭐 무당집 가면 시간을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신점은 시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그대로 신이 실려서 그대로 나오는 걸 공수, 점을 말하는 거거든요. 책으로 배운 건 사주풀이, 그 다음에 신을 받아서 점을 보는 건 신점. 그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우리가 뭐 대부분 철학관을 많이 갔다 오기 때문에 사주풀이 뭐 문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희는 그냥 알겠다 하고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물어봐요. 이게 사주로 풀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신점으로 보시는 거예요?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은 틀리죠. 개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. 신은 받아야 되지만 못 받았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푸시는 분들은 일반 철학 보시는 분하고 조금 달라요. 신점으로 보기 때문에 타로도 마찬가지거든.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시간을 묻지 않는다는 거. 그래서 이 전보로 왔을 때 시간 얘기하려고 그러면 잠시만 이라고 얘기하면서 무당집에 갔을 때 만약에 시간을 물어보면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. 왜냐면 그분은 철학을 배우신 무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. 신점과 사주풀이의 특징은 시간을 받고 안 받고 신을 받고 보느냐 안 받고 보느냐 그 차이인 거죠. 근데 신을 받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뭐 시간을 말해줬다고 그게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시간을 받아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. 근데 뭐냐면 특정으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. 무당분들 중에 뭐 쥐 뛰는 나는 시간을 무조건 받는다. 뭐 토끼 뛰는 시간은 무조건 받는다. 그거는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그거를 물어봤다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 머리에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.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. 이 점을 보러 가가지고 사주를 적어달래 해가지고 시간을 적잖아요.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딜 가요.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리면 딱 소리가 나요. 컴퓨터 입력하는 소리. 그리고 휴대폰으로 그걸 입력하는 사람이 있어. 이 대신상 앞에서. 그거는 이제 무당이 아닌 거죠. 철학도 어느 정도 맞아요. 성격하고 이런 거 봤었을 때에는. 근데 뭐가 달라요? 라고 물어본다면 깊이 차이. 철학에서는 조상점을 못 뽑아요. 그게 대표적인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돌아가신 남자, 그러니까 장가 안 가신 남자가 들어오네? 그런 걸 말 못하는 거고 신점은 같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보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소 탈났다든지 뭐 그 전에 만났던 남자 형상이 떠올라가지고 그 얘기를 해준다든지 내지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의 형상이 떠올라서 그 사람 이름만 바꿔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신점이고 철학은 생년월일 이름 제일 중요한 건 태어난 시간. 그래서 통계학인 거죠. 그 차이가 있는 거지. 깊이 차이. 그래서 대부분은 또 철학 공부 되게 오래 하시고 수리학 이런 공부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은 딱 와가지고 뭐 번호, 뒷번호, 절에서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. 막 번호로 막 풀어. 그러면서 4가 떨어지고 뭐 5가 떨어지고 6이 떨어지면 그 사람 성격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수리학이거든. 명리학 이런 것들. 그런 건 다 배워서 하는 것들이고. 근데 왜 무당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손가락질 하잖아요.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. 그렇기 때문에 철학관을 차려서 그렇게 풀어먹는 분도 계시고. 근데 무당 중에. 예, 근데 철학을 해서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철학을 배워서 무당으로 한테 와서 일을 하는 거지. 그런 분들도 계세요. 뭐 우리야 뭐 몇십 년 해 먹었고 손가락질 받는 거 익숙해서 이제 뭐 그러려니 하는데 특히나 애기들은 이제 뭐 상처받아서 타로로 빠진다든지 철학으로 빠진다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타로 보다가 갑자기 신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하냐? 타로점을 봐요. 아, 무당이. 응, 타로점을 봐요. 그리고 신 선생이 타로점을 보면 제자한테 타로를 배우라고 해요. 그거는 신점이 아닙니다. 명백하게 말하지만 그건 신점이라 할 수도 없는 게고 그리고 오반기 미친 듯이 돌리는 사람들 있거든. 그건 오반기 점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야. 딱 얘기를 했어.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승진 됩니다. 해놔놓고 한번 볼까요? 하면서 오반기를 돌려서 뽑아. 그거는 지점에 자신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오반기로 맨날 돌려가지고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지. 우리는 솔직히 종이하고 볼펜하고 요거밖에 필요 없어. 몇 년생 하면 우리가 이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견표를 보고 몇 년생 하면 나이 찾고 그리고 볼펜, 종이 끝.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점을 볼 수 있는 거죠. 개 중에 사주팔자만 봤던 사람들이 시점을 보러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비슷하게는 맞을 수 있으나
이거는 절대 사주풀이에서 못한다. 이런 건 뭐가 있을까? 조상점. 그리고 이제 망자.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분들. 그 다음에 산소 탈난 거. 철학은 10년 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대운 들어오는 시기 뭐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네가 이런 날 조심해라 이런 거는 대략적으로 나오긴 하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신점인 거지. 근데 스님도 마찬가지고 타로도 철학이고 이 공통된 이 세 가지는 안 나오는 거는 조상점은 안 나온다. 못 나온다는 거죠. 아까 내가 말했던 뭐 망자가 따라 들어오네. 배에서 흐른 아기가 있네요. 이런 거는 못 맞추죠. 사주의 팔자에서는 안 나오니까. 그런 풀이로 인해서는. 그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서 철학관을 갔어요. 근데 그 사람은 요 시기가 힘든 시기예요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면 신점으로 보러 왔을 때는 네가 이래서 힘들고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뭐 제거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. 근데 타로하고 철학은 뭐냐면 솔루션을 제시를 못해요. 그냥 보면 끝이라. 그게 딱 그건 거예요. 단순하게 생각하면 배가 아파. 병원을 갔어요. 근데 알고 봤더니 설사 그 병에 걸렸어. 그래갖고 아파. 그럼 약을 처방해 주죠.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없는 그 차이점. 신점은 어떤 이유를 설명해주고 향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. 그렇죠.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. 신점은 약간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사주풀이는 약간 그런 게 안 되지 않을까요? 철학에서 보여주는 건 대운의 시기와 요때는 뭐 관제가 들어올 수 있다. 대략적으로는 알려줄 수 있죠. 옛날에는 우리가 과거를 맞추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. 내가 이제 22년 차가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현재와 미래만 맞췄단 말이지.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 무당 쇼핑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거와 힘들었던 거, 그 다음 성격을 맞춰야 현재도 맞춰야 되고 그래야 미래의 신빙성을 갖는 거예요. 사람들이. 그래서 점사 볼 때 나는 한 10분에서 15분 혼자 풀고 앉아있거든. 궁금한 건 좀 이따 물어보라 하고 막 풀다 보면 사람들까지 철학하고 이게 신점이 다른 거군요 라고 느끼는 거죠. 근데 안 보고서는 모르는 거지. 근데 예를 들어가 무당집을 갔어. 너 뭐 때문에 그거 왔어? 이래버리면 신빙성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때문에 왔어? 그리고 5분 안에 무조건 구대라. 그 다음에 계속 주워 집어 던지는 거. 너 돈 때문에 왔지? 아유 너 간제 보인다? 너 남자 때문에 힘들었지? 그런 식으로 주워 집어 던지는 무당들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약간 사람들 선입견에 가자마자 너 뭐 때문에 왔어? 라고 해야 용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. 질문이 예를 들어서 너 집 살려고 왔네? 그러면은 무릎도 닿기 전에 맞춘다는 유명한 무당이 될 수 있지만 앉았는데 너 뭐 때문에 왔어? 도로 질문하는 거죠.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요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너 운이 없어 안 받쳐줘 내지는 너 운 들어왔네 운 받아야 돼. 그거는 그 사람이 했는 질문에 반반이잖아.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갖고 노는 거라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당이 딱 앉았는데 너 뭐 남자 때문에 왔네. 그럼 그건 용한 거고 앉아가지고 너 뭐 때문에 왔어? 그러면은 질문을 던져서 듣는 거는 눈치점인 거죠. 그 차이가 있다는 거지. 사주풀이는 약간 미래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시기 그렇죠. 정도만 말해줄 수 있다면 신점은 어느 정도까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? 그 사람의 노후까지도 맞출 수 있습니다. 노후까지도. 우리가 1년에 점을 한두 번은 보라 하거든. 그게 12월 달, 뭐 5, 6월 달. 왜냐면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. 아무리 녹음 뜨고 가고 적어서 간들 안 봐요. 보는 사람 몇 없어. 열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인데. 그래서 보라고 하기 때문에. 근데 그거를 먼 미래까지 얘기하지는 않아.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신수 보세요 하는 게 그 말인 거고요. 중요한 거는 그 미래를 예를 들어가 디테일하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얘기했었을 때 그 사람이 살아갈 힘이 있을까요? 없어요. 그래서 청기누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몇 살까지 살아요? 그건 절대 말 안 해요. 대신에 이 사람이 얼마 안 남았어. 그건 얘기해줘요. 얼마 안 남았다고. 그러면 좀 다급하잖아? 그러면은 많이 안 남았다라고 표현을 해주죠. 근데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거나 내지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. 계속 몸이 안 좋아진다든지 뭐 병원에 갔는데 뭐 아무런 원인도 찾을 수 없다. 그런 것들. 그러니까 무속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.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얘기를 해줘도 뭐 당신 뭐 37에 죽어요. 67에 죽어요. 그건 절대로 금기예요. 왜냐면 그거를 들을 때는 그래요? 하고 나가면 딱 그때 죽는 거야?
그러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요. 그러면 67까지 사는 사람이 40밖에 못 살아.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. 왜?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든. 그래서 그게 청기 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개 중에 요 꼬맹이들 와가지고 저희 부모님 건강하시죠? 언제까지 사실까요? 라고 물으면 딱 그러지. 왜 효도 안 하다가 이어와서 효도하냐고. 있을 때 잘하라고. 딱 그래버리죠. 내가 무당집 가서 무섭다라고 느끼면 철학관 가서 두리뭉실하게도 알아가지고 그 나쁜 걸 피해갈 수 있는 거고, 타로로 보면서 재밌게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단지 다만 내가 정말 뭐 상가집 갔다 와서 너무 아파. 그리고 이 올해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집안에 막 소위 말해가지고 뭐 줄초상이 나고 그랬을 경우에는 철학관 타로보다는 신점을 방문을 해서 원인을 알고 나쁜 걸 막아 나가라. 그런 뜻인 거죠. 때에 맞게, 내 성향에 맞게, 내가 정말 무서워 죽겠는데 무당집 와가 벌벌 떨 것 같으면 안 보는 게 맞아. 그렇잖아. 그러면은 뭐 전화로도 보는 것도 무서워. 그럼 철학관이나 타로 방문하셔가지고 가볍게라도 내가 사고수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해서 지나가는 게 좋다는 거죠.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만사형통 운수대길 로또 1등이에요.